예, 22번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칼립투스는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유칼립투스에 대한 특징과 추출 부위, 그 다음에 효능 효과,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칼립투스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코알라가 떠오르겠죠. 자, 식물학적 특성을 보면 90m 정도 높이의 큰 상록수로서 대부분의 원산지는 호주 지방이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호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호주 가면은 저 같은 경우도 2014년도인가요? 14년도 1월 달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기획실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학교가 외부의 기관 인증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엔 준비했던 팀들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단장으로서 호주를 학교에서 보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니까 이 국립공원에 갔는데 나무가 진짜 아주 그냥 쭉쭉 뻗은 나무 숲이, 그 유칼립투스 나무 숲이죠. 거기를 가서 코알라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코알라가 바로 이 유칼립투스의 신선한 잎만을 먹고 자란대요. 그러는 바람에 유칼립투스인데, 실은 유칼립투스 향이 그렇게 그 감귤류처럼 상큼한 그런 향은 아닐 거예요. 그런 숲을 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 왜 소나무 숲에 가면 피톤치드가 나오는 가면 난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기분 있는 것처럼, 유칼립투스 숲을 이루는 이 숲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 향들이 배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선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걸 갖다가 뭐 아주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감귤류보다는 향의 달콤한 맛은 떨어지고, 나무 향이기 때문에, 나무 잎에서 나오는 향이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런 향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한편 이런 나무로부터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보면은 탑노트로서 무색 또는 그 엷은 노란색의 액체고, 상쾌한 느낌의 캠퍼 향도 있고요. 달콤한 나무 향도 있습니다. 제 느낌과 비슷하네요. 그죠? 어차피 유칼립투스 나무는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잎과 잔 가지를 추출하는데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다. 아까 시더우드, 샌달우드, 로즈우드 이런 것도 나무 심재, 나무를 잘라내서 그 속에 있는 줄기를 갖다가 추출하는 거라면은 유칼립투스는 잎이나 잔 가지를 하기 때문에 나무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오일을 얻는다 하는 얘기고, 이러한 유칼립투스의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보면은 기관지 계통의 초기 감기 증세에 효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코막힘에도 효능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기나 벌레 몰렸을 때도 이 유칼립투스 향을 바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향도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그죠? 여기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킨다, 근육통이나 신경통 완화, 그리고 피부 있어서 화상이나 물집이 있을 때, 여드름인 피부에, 그리고 감염된 피부에도 효능 효과가 있는 거로 유칼립투스 향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유칼립투스도 상당히 용도가 다양한 그런 향이죠.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면은 강력한 정유이기 때문에 적당량 사용해야지, 너무 진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농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반드시 희석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눈, 귀 민감한 데 바르지 말라. 그리고 고혈압이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죠. 자, 유칼립투스에 관련된 오일은 이 퀴즈 문제 같은데, 여드름 피부에 바르면 효능이 좋다. 그렇죠.
유칼립투스 오일은 베이스는, 탑노트를 아까 그랬는데, 유칼립투스 오일은 피부의 모든 부위에 사용 가능하다. 모든 부위인데 눈과 귀 같은 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을 뭐라고 표시했나요? 그렇지, 맞았다는 얘기고, 이거 유칼립투스는 베이스는 탑노트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죠. 모든 부위가 아니라 눈 같은 자극적인 곳에는 피하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민감한 부위에는 바르지만, 아까 눈과 귀 같은 민감한 부위에는 하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떻든 간에 땡큐라는 얘기를 했고 자, 유칼립투스 다음에 뭐가 되죠? 예, 23번이 뭐죠? 일랑일랑인데, 이름만 들어도 왠지 설레는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랑일랑이, 흔히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탁 제공하는 그런 향인데, 그런 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조차도 상당히 업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일랑일랑에 대한 특징과 식물학적 특성, 유래, 치유 효과, 적정 사용 방법,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랑일랑 한번 봅시다. 학명은 뭐야? 캐난가 잘 저도 발음을 못 하겠는데 이런 학명으로서 알려져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 향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학명을 확인하려니까 학명을 하는 거에 따라서 화학적 성분이 달라지고, 화학적 성분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일종의 효능 효과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명은 이제 포포나무과 그 추출 부위는 그 꽃을 추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는 안 배웠지만 꽃을 추출하는 그런 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 꽃향을 추출하는 거. 그래서 플라워 그 노트라고 표시합니다.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하고,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그 코모로 섬 지역,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 그 다음에 리우나움, 자우전 아열대나 열대적 지후를 갖고 있는 그런 지형에서 많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트는 이게 이제 그 미들 베이스 노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강한 꽃향과 그 부드러운 그 발sam향, 그리고 그 연한 노란색의 액체다. 여기 이제 발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노트 성격이니까 여기서 미들 노트로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류 방법은 이제 수증기 증류법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수증기 증류법 아까 한다 그랬으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 참고하라고, 수증기를 통해 증류해서 휘발 성분을 그 수증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얻는 그런 방법이 수증기 증류법이죠. 자, 이런 식물학적 특성을 보면은 높이가 약 한 15m에서 25m 정도의 열대성 상록수에서 자라는 거고, 잎의 길이가 약 10에서 20cm 정도, 참 타원형 이런 형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잎의 양면은 광택이 있어갖고 꽃은 1년 내내 피었다가 지고 그런 것으로서 긴 화병과 가지에 연한색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에센셜 오일을 담고 있는 그런 부위는 바로 신선한 꽃. 그러니까 이거 큰 상록수에 15m 내지 25m 되면은 아시죠? 15 내지 25m 되는 열대에 있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잎이 두껍고 투명하죠. 그런 쪽에 달려있는 꽃이다. 꽃에서 나오는 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유래를 보면은, 전통적인 사용 방법과 유래를 보면은, 일랑일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흔들거리는 그런 모양을 빗대가 뜻하는 그런 데서 흔들리건들다. 그러니까 큰 15 내지 25m 되는 나무에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기 때문에 일랑일랑 흔들린다는 그런 뭐 의태어라 그러나요? 그런 걸 표시하는 이름이네요. 그죠? 뭐 우리나라 영어나 똑같나 보죠? 우리나라도 의태어는 흔들흔들 살랑살랑 이런 표현인데 얘는 일랑일랑 살랑살랑 비슷한 의미의 의태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꽃을 따서 코코넛 오일에 담갔다가 여기 보면은 부리부리 나는 불리는 그 포마드를 만든 거죠. 오일에다가 꽃향을 넣었으니까 포마드가 된 거지. 그치? 포마드가 된 거죠. 우리 포마드 배웠잖아요. 그러고서 우기에 여기다가 이제 열과 이제 감염을 통해서 감염 여름철에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피부에 이제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는 걸 발랐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바다의 짠 물에서도 수영할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두피에 바르면은 효과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새로이 결혼한 부부의 침대 맡에다가 일랑일랑 꽃을 펼쳐놓고 그래서 이제 무슨 효과가 있어요? 향이 관능적이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첫날 밤을 기분을 만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은 이 일랑일랑 향이 관능적이기 때문에 섹스 어필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큰 상록수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 향이 좀 다른가 보죠. 그래서 치유작용으로는 일단 항우울증, 방부, 체음작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쓰겠지. 그죠? 그 다음에 혈압 강화, 진정, 지루성,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월경전, 증후군 같은데 효과가 있다라고요. 순환계통에도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한편 신경계통에도 간질 발작이나 이런 쪽에 일랑일랑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생식계, 그 다음에 피부에는 두피 이제 처음 나왔죠. 두피를 자극해갖고 탈모 예방에 좋다. 탈모 예방. 요즘에 또 우리나라 또 탈모에 대한 또 관심이 엄청 많죠. 특히 머리 잘 빠지는 대머리 아저씨들 보면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우전 돈 버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탈모에 관련된 그런 샴푸라든지 연고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면 돈 많이 벌어요. 또한 피부에 연화시킨다든지 모발의 끝의 갈라짐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모발 쪽에 이제 두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은 저도 요번에 우리 학교에 제가 특허 등록한 것 중에 2건을 어느 업체에서 요청이 와갖고 팔았대요. 학교에서 1,500만 원 주고. 그래서 특허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종종 판매를 합니다. 기업에서. 저 같은 경우도 특허 한 57건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8건 정도는 이미 기업체다 이전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물론 소유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로 되어 있는 거에 이번에 2건 5월 4일 날 계약을 해갖고 아마 조만간에 인센티브가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향, 즉 일랑일랑이랑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귤류 향이 감귤류 여러분 잘 아시잖아. 시트러스 계통, 그레이프루트 우리 첫 번째 1번이죠. 그 다음에 베르가못, 우리가 베르가못이 몇 번째 했었죠. 15번이었나 보다. 그죠? 그리고 후로랄 계통, 꽃향기 중에서도 이제 튜브로즈, 라벤더 우리 4번 몇 번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동양계라고 해갖고 이게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동양계열이라는 표시를 씁니다. 샌다르도 아까 했죠. 인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베티버, 이건 벼 뿌리 같은 그런 건데 벼는 아니지만 그런 벼과 식물의 뿌리 같은 데서 얻는 거죠. 베이스 노트들입니다. 한편 수목 계열의 시더우드 아까 했죠. 로즈우드 이런 쪽과 같이 좀
조화를 준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베이스 노트거든요. 이것도 물론 뭐 일랑일랑도 아까 미들 베이스라고는 했지만 그죠? 약간의 그런 나무 향들과 조화를 맞춰 갖고서 쓰는 거는 좋다. 되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혼합해 쓰는 것이 효과가 있죠. 적용 방법으로 피부에는 항상 피부와 흡입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센셜 오일을 흡수하는 방법은 피부를 통해서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피부는 마사지, 스프, 목욕, 자욕 이런 거 스킨케어 제품이고, 흡입은 직접 혹은 이런 발향제를 이용하는 거죠. 뭐 공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저 주의사항도 무독성이고 무자극성이고 비과민성, 비민감성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두통이나 아니면은 그 메스꺼움 이런 것들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아니면 저혈압인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향이든 공통적인 사항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끝냈습니다.